자, 자화상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업 중에 상세한 내용은 수업 중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자화상은 윤동주의 작품이에요. 자화상이란 말이 스스로 들여다본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린 그림이죠, 그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인데, 윤동주의 작품들이 거의 다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의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반성하는 그런 내용의 시. 이 자화성도 역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어떤 살아온 과정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에, 요거 우물을 들여다보는 거죠. 우물 중에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행위 자체가 성찰, 자아성찰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같은 소재 골라라, 이쪽이죠. 그러니까 자아성찰의 소재, 자아성찰의 매개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와 같은 소재를 골라라 라고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시들로. 그래서 당장 떠오르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다른 윤동주의 시 중에서 그 윤동주의 시 참회록이라는 글에 보면 거울이라는 게 나와요. 녹슨 거울, 녹슨 구리 거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구리 거울이 자성찰의 매개체예요. 그래서 그걸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라고 되는데, 녹이 쓸었으니까 그걸 깨끗이 닦아서 자기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지. 그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자성찰이라는 거. 어쨌든 같은 맥락이란 거 꼭 알아두세요.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작품에 요 거울이라는 소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의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혼자 찾아가서 우물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이것이 파란이죠. 못하군요.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윤동주는 가을을 좋아한 것 같아.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고 사색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윤동주에게는 성찰의 계절이겠지. 어쨌든 자, 여기 지금 파란이라는 거 뭔지 알죠? 요거 원래 파란인데 파란 이렇게 써 시적 허용이라고 그랬어요. 시적 허용의 효과는 운율 또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속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물 속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그런 어떤 멋진 세상인 거지. 어떤 멋진 아름다운 세상. 물론 윤동주가 살던 세상은, 그 시대는 안 좋은 시기였지만, 일제강점기라는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상은 이런 세상인 거지. 너무나 아름다워. 자, 그리고 그 속에 또 뭐가 있냐면,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가 누굴까?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참고로 미리 이야기하면 이 사나이가 현실적 자, 현실적 자. 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아성찰이란 건 바람직한 자아가 현실 속에 부족한 자아를 이렇게 질책하고 꾸짖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자아성찰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물 속에 있는 내 모습이 그 속에서 드러난 한 사나이의 모습이 현실 속의 자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너무 미워요. 왜 밉겠어?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 속에서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알겠죠? 윤동주의 시의 대부분이 그런데,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그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 모든 민족이 괴롭게들 살아가고 있는데 저 자신만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뭔가 어떤 뭡니까, 민족의 지식인으로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미워져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미움이야. 어떤 대상에 대한 정서가 첫 번째는 미움이야.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다시 가엾어진대. 불쌍한 거야. 연민이라고 그러죠. 연민. 자,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다시 생각하니까 미워져. 여기서 그대로란 말은 사실은 이제 당연히 자기가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이 비치니까 그대로 있는 거겠지만, 어찌 보면은 불쌍하긴 하지만
어떤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자기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시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다시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는 거야. 여기서 그리워진다는 거는 어찌 보면 화해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뜻이냐면 자, 그 본질적 자아가, 그러니까 바람직한 자아가 그 현실 속의 자아를 보니까 미워, 불쌍해, 또다시 미워. 그렇지만 이제 걔가 보고 싶다라는 말은, 그 그립다 이 말은 보고 싶다는 얘기니까 걔가 본질적 자아로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현실적 자아의 모습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지. 그래서 그리워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가 지금 어떤 정서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에 내 우물 속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바람직했던 내 모습이 그죠? 아름다웠던 나의 모습도 아름다운 화자의 모습이었던 거지. 화자의 본질이었는데 그 추억 속의 모습이 그랬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제는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고 싶다. 다시 바람직한 나의 모습과 같아지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 속의 바람직한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화해한다는 마음 자체가 자아성찰이야. 자기를 용서한다는 얘기고 잘못된 채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바람직한 내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이제 그런 어떤 의지가 숨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의 처음과 끝이 그죠?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그죠? 초반 부분과 끝 부분이 거의 같기 때문에 수미상관 구조다. 자, 조심하세요. 요거는 기승전결 구조다 하면 틀려. 그 뒤에 배울 진달래꽃은 기승전결 구조지만 자화상은 수미상관 구조다.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미상관의 효과 얘기했죠? 수미상관의 효과 운율, 강조 이런 씨발. 쏘리 죄송합니다. 뭐 핸드폰이 뭐가 잘못돼서 잘못 봤어요. 자, 어쨌든 수미상관의 효과는 운율, 강조, 여운, 그죠? 이런 것들이 남는다 그랬죠. 그 밖에 뭐 통일성, 안정감 이런 거 준다 했어요. 자, 시의 내용은 굉장히 간략하고 복잡한 깊은 내용이 사실 없어요. 뭐 설명을 다 했고 작품 개관을 보고 다시 마무리 지을게요. 작품 개관. 자, 성찰적이다, 고백적이다. 자아성찰과 자신에 대한 연민과 미움, 그죠? 자아성찰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이 불쌍하게도 바라보지만 믿기도 한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해하려는 노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주제고요. 이 시만의 특징을 보면 같은 시어를 반복했다는 거, 그리고 같은 구절을 반복했다는 거, 그죠? 같은 단어, 같은 구절, 그리고 수미상관 구조, 그다음에 우물 속의 풍경을 열거법으로 나열했다는 거. 어디냐면 여기 있죠. 뭐뭐 하고 이게 열거된 거지. 열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열거됐다. 그리고 공감각적 생성. 이거 얘기 안 했네. 아까 전에 여기 있었죠. 파란 바람이 불고라는 표현이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파란 색깔이 있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 다른 말로 고등학교에서 쓰는 말로는 감각의 전이라는 말도 써요. 이 말 기억하세요. 고등학교는 똑같은 말도 좀 더 복잡하게 써서 그죠? 국어 공부 잘 안 하는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이나 감각의 전이란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화제 심리반 아까 얘기했죠? 미움, 가엾음, 미움, 그리움. 그 다음에 요것도 보세요. 우물 속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워. 자신이 생각한 바람직한 그런 세상의 모습인데 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나쁜 거야. 그죠?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어쨌든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자, 조심해야 될 건 화자가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건 아니야.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지 실제 현실이 아름답지는 않겠죠. 당연히 일제 긍정기니까 조심하세요. 화자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추억 속에 순수했던 자아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차다.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했는데 거울, 그죠? 윤동주의 또 다른 작품 참회록이라는 작품에 구리 거울이라고 나와요. 거울. 그 거울도 역시 성찰의 매개차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요 정도 내용으로 문제를 잘 낚이지 않고 풀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는 수업 시간 설명했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지만 100% 시험 나옵니다. 100%. 자,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품 외적인 요소와 연관지어 감상하는 방법을 외재적 감상, 작품 내적인 요소와 연관지어 감상하는 방법을 내재적 감상이라고 하는데, 외재적 감상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어떤 그 작품을 시대 현실과 연관지어서 감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반영론적 감상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자화상이라는 시를 갖다가 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민족의 슬픈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시대와 연관지어 감상했다면 그런 감상 방법은 반영론적 감상이라고 그러고, 자, 작가와 연관지어 감상하는 방법은 표현론적 감상. 작가라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화상 이걸 얘기한다면 윤동주, 이 글의 작가 윤동주는 뭐 평상시 자신의 자아 성찰의 시를 많이 썼는데 어쩌고저쩌고. 근데 작가와 연관지으면 표현론적 감상이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독자와 연관지어 감상하는 거 효용론적 감상이라 그래. 효용이란 말이 쓸모란 따잖아. 쓸모란 뜻이잖아. 독자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지. 아, 나는 자화상이라는 걸 보고 뭐뭐뭐를 느끼게 되었어. 뭐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독자가 이걸 보고 느꼈다, 뭘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감상을 했다면 효용론적 감상 방법이다. 자, 마지막, 그리고 내재적 감상 방법은 작품 자체만 보는 거. 그러니까 뭐 현실, 작가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이 시의 운율은 어떻고, 뭐 이 시는 수미상관 구조이고, 여기서 우물이란 단어는 뭐 자성찰의 매개체고 등등등,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작품만 보는 이런 감상 방법을 절대론적 감상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100% 나옵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다음 윗 작품에 대한 감상 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보기가 주어져서 보기 안에 있는 그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것을 골라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이 문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을 이해하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잘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한 70%는. 자, 어쨌든 자화상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반복해서 보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 속에 길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략해서 별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건 책의 내용만 잘 이해하고 지금 나눠준 프린트 보면서 책을 한 두세 번 정도 보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